네, 안녕하십니까. 예, 프로펜시티 매칭을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프로펜시티 매칭은 이제 아시다시피 두 군, 그러니까 캐릭터가 베이잘 캐릭터리스틱스가 많이 다른 두 군을 이제 베이잘 캐릭터리스틱스를 맞춰주는 작업을 프로펜시티 매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있는 군, 치료를 받지 않는 군, 약을 먹고 있는 군, 약을 먹지 않는 군, 나이가 많은 군, 나이가 적은 군, 베이잘 캐릭터리스틱스가 RCT로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다른 경우에는 차트 리뷰로 한 경우에거나 뭐 이제 리트로스펙티브하게 한 경우는 이제 매칭이 이제 안 돼 있잖아요. 베이잘 캐릭터리스틱스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꼭 RCT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던 이제 example 파일들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population이라고 데이터 파일이 하나 친절하게 올려져 있어요. 보시면요. 예. 이렇게 올려져 있죠? 이 아이디는 오름차 순으로 하시면요. 1번부터 쭉 300번까지 300케이스입니다. 이제 성별이죠. 남자. 1이 남자고 2가 여자고요. 예, 나이고요. 이거는 치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1이 약을 먹고 있는 군이고요. 0이 먹지 않는 군. 그러니까 약을 먹고 있는 군과 약을 먹지 않는 군의 베이잘 캐릭터리스틱스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각 베어리어블이죠. 뭐 이제 베어리어블 이제 뭐 요것이 이제 뭐 당뇨가 있느냐 없느냐, 뭐 혈압이 있느냐 없느냐, 뭐 헤파타이티스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베어리어블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베어리어블을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었기 때문에 ABC, DF, HIJ로 표현을 했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다 코딩을 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요거를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그것이 서바이벌 그래프이든지 서바이벌 어널라이시스이든지 로지스틱 어널라이시스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구하려면 회귀 분석에서 2분연 로지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를 사느냐 죽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아웃컴을 종속 변수로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아웃컴을 종속 변수로 두는 것이 아니고 두 군을 나누는 기준인 뭐 트리트먼트, 여기서는 트리트먼트라고 했어요. 디폴트는 트리트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트먼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두 군을 나누는 기준인 이 트리트먼트, 이 종속 변수로 이제 두고요.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베어리어블, 이제 아까 전에 나이, 성별, 그 다음에 각종 베어리어블을 여기 공변량에 둡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트리트먼트 두 군을 나누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을 먹는 군, 아닌 군으로 나눴다 하면은 아스피린을 먹는 그 아스피린을 먹을 그 프로펜시티, 아스피린을 먹을 그 미세한 확률, 그 확률을 이제 그 점수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점수라고 하기보다는 스코어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공변량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것의 조합, 이렇게 되는 조합, 저렇게 되는 조합,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것인데 그 조합에 따른 어떤 그 확률, 그러니까 그 조합에 따라서 어떻게 그 트리트먼트, 약을 먹는 군으로 빠질 그 확률, 프로펜시티, 그것을 이제 그 스코어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별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각 공변량, 그 베어리어블 있잖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콕스에서 들어가는 공변량들을 이쪽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공변량들은 다 여기 두시면 돼요. 자, 범주형이 있죠. 나이 빼고는 다 범주형이죠. 대비를 처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옵션에서는요, 저는 분리도표랑 호스머 적합도는 제가 표시를 항상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95%의 신뢰도를 클릭을 하시고 저장의 꼭 확률, 프로펜시티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다 됐죠? 이거 방법은 입력을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요. 뭐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새로 하나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거를 구하는 법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요것이 결국 프로펜이거든요. 요거를 구하는 법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같이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퓰레이션 파일을 이제 완성을 했죠. 이 파퓰레이션 파일을 완성을 했으면요. 지금 이 파퓰레이션, 아이고, 안 보여드린 게 있네요. 파퓰레이션에 각 나온 프로펜시티를 이제 각 매칭을 해야 돼요. 그 트리트먼트군이 몇 명 있습니까? 27명 있는데 이 27명의 이 프로펜시티와 가장 비슷한 프로펜시티를 이 치료군이 아닌 군에서의 27면을 착출해가지고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기로 할 수도 있어요.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기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소수점이 뭐 두 자리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작업이 되고요. n수가 많아지면은 복잡합니다. 기계로 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SPSS는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신텍스를 이용해서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신텍스거든요. example 파일은 지금 저희한테는 필요가 없고 어널라이시스 신텍스 파일만 필요하니까 이 신텍스 파일을 보시면요. 설정해줘야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폴더, 그걸 설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 여기서는 파퓰레이션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케이스의 넘버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구간인데요. 제가 C 드라이버의 템포러리 파일은, 폴더는 없고요. PM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펜시티 매칭이라는 약자의 PM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비워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 파일은 파퓰레이션 파일입니다. 아까 이제 예제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예제 파일을 복사를 해가지고 PM 폴더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다시 신텍스로 돌아가면요. 케이스가 27개 맞았죠? 자, 그러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쫙 긁어가지고요.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알아서 27개를 반복해서 매칭을 시키면서 계산을 막 해요. 껌뻑껌뻑 하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껌뻑껌뻑 하는 거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n수가 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n수가 적으면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막 알아서 매칭을 하면서요. 어떤 27개 매칭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파일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다 된 것 같죠?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PM 폴더를 보시면요. 우리는 분명히 population이라는 그 파일만 들어가서 이제 복사를 해놨는데 4개가 더 생겼어요. 이 4개 중에서 참조를 할 것은 my data and results 파일인데요.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열어주면요. 이렇게 새로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300개였죠 아까 케이스가. 지금은 몇 개입니까? 273개. 무슨 말입니까? 트리트먼트, 잠깐만요. 물 좀 한 컵 마시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트리트먼트가 아까 27케이스가 있었죠. 그거 아닌 케이스는 몇 개입니까? 27개, 300에서 27개를 뺀 케이스는 나머지는 트리트먼트 군이 아닌 컨트롤 군이죠. 그 컨트롤 군 중에서 27개를 빼서 매칭이 가장 잘 되는 27개를 빼서 열로 들어간 거예요. 열로. 그러니까 전체는 273개죠. 요 앞에 27개 케이스와 가장 잘 매칭이 되는 컨트롤 요걸로 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로 다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이디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1부터 300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새로운 아이디로 바뀌었어요. 어떤 이 순서에 이제 1부터 쭉 이제 300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새로운 아이디의 그 구조는 요 프로펜시티의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펜시티가 크면 클수록 밑으로 가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위로 가죠.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IDX, 새로 만들어진 ID라는 얘기고요. ID2라는 것은 원래 요 ID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아이디 내에서는요 46번 아이디 없습니다. 46번은 요 밑에 어딘가 있다가 요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8번 아이디도 요 밑에 어딘가 있다가 요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새로 이제 컨트롤 중에서 딸려 올라간 그 아이디입니다. 그 27개죠. 착출당한 거예요. 트리트먼트라는 것은 이건 트리트먼트 있는 군이고요. 이거는 이제 트리트먼트 아닌 컨트롤 군이라는 0을 이제 이것이고요. 그것이 그 컨트롤 군의 프로펜시티입니다. 프로펜시티. 케이스 군의 프로펜시티와 이렇게 매칭이 다 된 거죠. 잘 보세요. 이제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까? 0.17, 0.17 거의 비슷합니다. 델타라는 것은 차이라는 건데요. 델타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예 거의 차이가 없다 이 뜻입니다. 차이도 거의 없어요. 0.000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것이 프로펜시티 매칭인 겁니다. 그럼 제가 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자, 요거는 PM에 있는 거는 다 지워버리고요. 필요 없죠, 이제. 자, 제 데이터는 저도 역시 파퓰레이션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제 데이터 파일이에요. 한번 열어봐 드릴까요? 제 데이터 파일의 구조를 보시면요. 뭐 여러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뭐 데이터 자체는 몇 개입니까? 531개. 그리고 쭉 가다가 이제 트리트먼트가 여기서 나오죠. 꼭 TREATM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요. 왜냐하면 신텍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요것은 1이라는 것은 나이가 75세 이상은 1, 0이라는 것은 75세 안 되면은 0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을 분류를 하는 기준이죠. 그럼 요거는 사실 베어리어블은 제가 올드 에이지로 이렇게 명칭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바꿨어요. TREATM으로. 왜냐면은 신텍스상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요거는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보시면요. 트리트먼트 군이 119케이스가 있습니다. 119케이스. 자, 그렇지 않은 군이 이제 나머지고요. 이제 쭉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프로펜. 제가 이거는 미리 구해놨어요. PROPEN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신텍스상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앞에 119명이었죠? 119명의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가장 적합한 것을 위로 딸려 올라가게 매칭을 시키는 거가 이제 저희들의 목표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대충 설명 들었으니까 끄고요. 자, 우리 요 파퓰레이션 저의 데이터 파일인데요. 요거를 PM 아까 비워놨죠? 거기다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신텍스가 여기 있죠?
자, 신텍스가 열렸는데요. 신텍스 상에서 요 PM으로 바꿔줘야죠. 지금 디폴트 템포러리 폴더는 없어요. 그리고 파퓰레이션, 저희 파일도 역시 명칭이 파퓰레이션이기 때문에 파퓰레이션 해주고요. 그 다음에 119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쭉 긁어줍니다. 긁어가지고 구동을 시켜주면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막 깜빡깜빡 하고 난리를 치는데 한참 걸립니다. 왜냐면 110, 아까 27개도 한참 걸렸잖아요. 119개면 한참 걸려요. 이제 그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기로 하셔도 됩니다. 수기로 매칭을 하셔도 되는데 엑셀에서 상당히 제가 해보니까요, 한 100명 넘어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사실 정확도도 사실 조금 떨어져요. 소수점 뭐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정교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트리트먼트군이 119명이었지만은 119명하고 컨트롤해서 119명을 착출을 다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19개가 될 게 별로 없으면은 119개만큼의 중복되는 그런 프로펜시티가 없으면은 119개를 다 착출을 못하고 그보다 적게 착출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0개 착출만 될 수도 있고요. 80 몇 개만 착출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 프로펜시티 델타 값을 좀 크게 하려면은 뭐 더 많이 착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델타 값을 비교적 적게 하려면은 가능한 한 적게 착출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신텍스 상에서 알아서 착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119개를 다 착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100개나 뭐 90개나 80개나 그렇게 착출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착출된 그 데이터 그 뭐 80개면 80개대로, 90개면 90개대로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 케이스군 80개, 컨트롤군 80개 해가지고 그 매칭된 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케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이제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착출이 더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한 과정이 꽤 걸립니다. 아까 전에는 한 1분 걸렸으니까 지금은 119개니까 한 몇 분 걸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 요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테이블로 만드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 저널 아티클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앞에 제가 이제 통계에 대해서 이제 가급적 동영상을 만들어서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것이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일일이 다시 그 블로그상에서 그거를 수기로 적어가지고 또 화면을 또 캡처해가지고 올려놓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이제 다 됐네요. 뭐 이거는 이제 참조하실 필요 없고요. 새로 만들어진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우리는 분명히 파퓰레이션만 카피해놨는데 나머지 것들도 만들어졌어요. 참조로 할 파일은 뭐라고 했어요? My Data and Result. 참조로 할 파일은 My Data and Result 파일이 저희가 어디 갔습니까? PM에서 참조로 해야 될 파일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My Data and Result 파일 보시면요, 이렇게 아까 저희 했던 거는 어디까지였습니까? 여기서는 왜 안 나왔죠? 다시 해볼게요. PM 필요 없고요. 껐다가 PM을 다시 열어가지고
자, 다시 프로펜시티 매칭 제 데이터 예를 보여드리면서 1편이 마쳤죠. 다시 2편입니다. 이게 아까 파퓰레이션 제 데이터 파일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 데이터 파일에서 제가 누락을 시켰던 게 있는데, 이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가 없으면요, 자꾸 오류가 나요. 아까 전에도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1편을 끊겼는데, 이 아이디는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 나중에 변수가 명칭이 변환되면서, 이제, 우리 결과가 뭐죠? 이 결과가, PM에서의 결과가 myData and result잖아요. 이런 것들. 델타값, 프로펜2, ID2 이런 것이 아이디가 있어야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531명 중에 119명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트리트먼트군이고 나머지는 이제 컨트롤군이었는데요. 매칭이 실제로 몇 명 됐는가 보니까 119명이 다 됐죠. 이렇게 119명이 다 됐고, 이렇게 쭉 매칭이 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델타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매칭을 119명을 다 시켜도 되고요. 이 봐서 델타 값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림차순을 해볼까요? 델타 값이 너무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빼버려도 돼요. 0.1 델타 값이 0.1 이내인 것들을 다 쳐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쳐버리면은 28명은 더 쳐야겠죠? 그럼 119명 중에 28명 쳐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111명이고 91명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델타 값을 줄이고자 하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매칭이 되면은 119명이 되긴 되겠지만서도 델타 값이 큰 것들도 이제 끼어 있겠죠. 아이디라는 것은 이제 새로 생긴 아이디입니다.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하시면요, 프로펜시티 낮은 것에서부터 쭉 이제 높은 것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원래의 ID 넘버. 이것 때문에 원래 ID 넘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ID를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ID2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원래 ID 넘버가 컨트롤군의 ID들이 이렇게 쭉 딸려 올라가면서 ID2가 된 거죠. 트리트먼트군은 지로가 되겠고요. 이제 가장 매칭이 되는 프로펜시티 이렇게, 그리고 델타 값이 이제 작을수록 이제 잘 매칭이 된 거죠. 델타 값이 작을수록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크잖아요. 델타 값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차이도 좀 꽤 나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빼주는 게 안 좋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델타 값이 예를 들어서 내림차순으로 해가지고요, 너무 큰 것들은 다 빼버리고 0.1 이내에만 하겠다 하면요, 28개를 빼야 되거든요. 요거를 어디까지입니까?
요걸 다 빼버리는 거죠. 지우기, 복사, 지우기. 사실 요것들은요, 어디 있었던 것들이냐면요, 요 밑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요 밑에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있었던. 아이디가 이제 요렇게 요 밑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되면요, 델타 값이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을 다시 내림차순으로 해가지고 맞춰보면요, 실제 매칭이 된 거는 91명이죠. 91명이고, 이제 요 91명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91명 더하면요 500 몇 명입니까? 91명 513명 아닌가? 90이니까 503명이 되겠네요. 503명. 아, 예. 제가 언제 다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더 있죠. 요 밑으로 뺐잖아요. 440명에서 91명을 더하면은 531명. 그러니까 원래 N수가 됩니다. 91명만 매칭을 한 거죠. 요거는 지금 91명만 매칭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이제 매칭을 한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다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렸어요. 실제 테이블은 어떻게, 이제 PM에 있는 거는 필요 없죠. 테이블은 어떻게 가느냐? 테이블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갑니다. 이게 제 데이터인데요. 이미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거 또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이 D값이 중요해요. D값이. 이 D값. 그러니까 D값이 디퍼런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매칭을 하기 전에 디퍼런스에서 매칭을 한 디퍼런스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이 D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칭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D값으로. 이 D값이 이랬는데 이렇게 매칭이 잘 되면서 뭐 0.258, 0.869, 869 이런 것이 다 0이 돼 버렸다. 이런 거죠. 이 D값이 뭐냐? 명칭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스탠다드아이즈드 디퍼런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탠다드아이즈드 민 디퍼런스이즈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D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D값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테이블에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인터넷에 이런 캘큘레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주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캘큘레이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테이블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지금 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아니죠? 2x2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군 치료받지 않은 치료군 컨트롤군이 요겁이에요. 치료군 컨트롤군. 요것이 지금 여기서는 치료군 컨트롤군. 요것은 이제 요거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변수들을 얘기하죠. 비만이 있느냐 없느냐, 비만이 치료군에서 있느냐 없느냐, 서포티브 케어군에서 있느냐 없느냐, 치료군에서는 51명이었죠. 그 다음에 서포티브 케어군에서는 25명이었습니다. 치료군에서는 51명이 있었고요. 맞나요? 서포티브 케어군에서는 25명. 치료군이 몇 명입니까? 230만 명 중에 51명 빼면은 180명이겠죠? 컨트롤군,
서포티브 케어군에서는 95명 중에 25명 빼면 70명이겠죠?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치료군 네, 자꾸 끊기네요. 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할게요. 세 번째 시간 맞습니까? 어쨌든 테이블에서 25명, 치료군에서는 51명이었잖아요. 서포티브 케어군에서는 25명이니까 네 번째 시간인가? 예, 어쨌든 세 번째 시간인지 네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51명, 25명이잖아요. 51명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치료군이니까 서포티브 케어군은 25명이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전체는 231명이니까 180명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전체 95명이니까 70명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캐이큘레이션 해버리면은 요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요 값.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요 값을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실내구가 나타나죠. 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0.127인데 마이너스는 빼도 되고요. 0.127에서 반올림하면 0.128이 됩니다. 이렇게 뒷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구해주고요. 뒷값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이걸 확인해 보면 되죠. 자, 그러고요. 제가 아주 좋은 예를 이렇게 보여준 논문, 아티클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프로펜시티 매칭을 잘 사용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테이블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프로펜시티 매칭을 하면은 그것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걸 끝인가? 프로펜시티 매칭이 된 데이터 85명, 85명, 90명, 90명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는 매치드 되어 있는 통계를 사용해야 돼요. 매치드 t-테스트, 맥레마 테스트, 아니면 매치드 콕스 리그레션, 매치드 그러니까 매치드를 시킨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거는 이제 컨디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통계를 돌려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사람은 아스피린 먹는 군, 안 먹는 군에서 서바이벌을 구하는 건데, 아예 어저스먼트를 안 시켰을 때 오즈레이션은 하자드 레이션은 0.53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매칭된 데이터죠. 양군이 매칭이 된 데이터. 그 매칭된 데이터 자체만으로 하자드 레이션 구해버리면 0.53 나오는데, 프로펜시티 스코링이 되어 있는 아까 프로펜시티 스코어 그 칼럼, 그 베어레블을 보셨잖아요. 그거를 그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려보자면은 제 데이터를 하나 돌려보자면은 서바이벌 이제 트리트먼트와 트리트먼트 이게 이 매칭이 이제 안 되는 거지만은 매칭이 됐다고 치더라도 매칭이 된 여기서 당연히 종속 변수는 죽었느냐 여기 이제 사망 아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트리트먼트 있느냐 없냐 이걸 들어가는데요.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마찬가지로 변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Adjustment for Propensity라는 것은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0.53 마찬가지고요. 프로펜시티 스코어 외에도 다른 것들도 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넣는 게 아니고 이미 맞췄더라도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엔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정을 시켰던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하면서 보정을 시켰던 것들이더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모든 변수를 코어베런트로 집어넣어서 해보니까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프로펜스 매칭을 한 것에서 끝쳐버리면은 끝쳐버려도 되죠. 그러나 이제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제 공변량들을 집어넣고 그것을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콕스 리그레션, 콕스 어널라이시스로 돌려주면은 더 정확하게 된다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